천재들끼리 모여있다는 그 사법연수원에서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이 변호사님도 감탄할 만큼 잊지 못할 그런 천재적이거나 똑똑한 사람이 있었나요?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닌데 자기는 뭐 이렇게 책을 보면 사진을 이렇게 찍는 것처럼 이렇게 기억에 남는다 이런 얘기까지 들은 적도 있어요. 변호사님도 그 정도는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지 않고 저는 노력파입니다. 예. 변호사님, 변호사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사시가 있고 로스쿨이 있잖아요.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변호사가 되셨어요? 저는 사법시험 합격해서 된 케이스죠. 몇 회차 하셨나요? 제가 53회입니다. 사법시험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 변호사님께서 사법시험을 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저도 뭐 그때 이제 사시가 이제 한 번에 이제 탁탁탁 된 건 아니라서 중간에 2차 시험 떨어지고 이제 다시 1차 준비할 때 주변에서 로스쿨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아, 변호사님이 준비할 때도 로스쿨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로스쿨이 2009년도에 생겼고요. 네. 예, 제가 사법시험 2011년도에 합격했으니까 딱 그 사이에 꼈죠. 예. 그런데 변호사님 왜 로스쿨은 안 가시고 사시로만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일단은 사실을 준비한 기간도 좀 축적되어 있었고 솔직히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추후 봐서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시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뭐 나중에 변호사가 됐을 때 의뢰인분들이 아무래도 사법시험에 더 선호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 그때는 뭐 경찰을 계속 할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에 대한 자동 승진 제도가 있었거든요. 로스쿨은 그땐 새로 생긴 제도니까 불투명했고요. 방금 정말 깜짝 놀랐던 말이 나왔는데 수임을 할 때 사법고시생들을 더 선호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진짜 업계에서 그런 게 있었나요? 개업하고 많지는 않은데 상담하시면서 또 이제 수임과 연결되신 분들 중에 로스쿨 아니고 사법시험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뭐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시장에서는 거의 뭐 그런 거는 최근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럼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클라이언트들이 사법시험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법시험이 합격률이 어쨌든 낮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었고 예전에 그리고 또 사법시험이 오래된 제도고 예전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어렵게 공부한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어른 세대에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지금도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나요, 문화가? 최근에는 그런 걸 물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법시험은 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법시험은 그 예전에는 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볼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들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사법시험 계속 준비하셨던 거고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사법시험 없어졌지만 그 전에 제가 시험 볼 때는 법학사라고 해서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그 정도의 요건이 있었고 꼭 대학교를 가지는 않아도 됐었어요. 학원에서도 학점을 딸 수 있었어요. 예. 그러면 뭐 다른 과생들도 가능한 네, 건가요? 다른 과들도 많습니다. 연수원에 가보면 실제로 다른 과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실제 연수원 갔을 때 네. 가장 독특했던 과가 있었나요? 항공우주학과 뭐 이런 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러면 네. 사시는 아까 아무 대학교를 나와도 고졸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일반 그냥 지방대 아. 출신 사시 합격자와 서울대 출신 로스쿨 어디가 더 좋나요?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있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시험이라는 그 제도가 있는 거고 네. 그걸 통과하냐 안 하냐의 문제고 사실 나와서 이제 자기가 어떤 분야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문성이 키워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처음에 이제 경력만 보고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한다면은 고민은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좋은 학교에 있는 나온 친구들이 더 잘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 나오신 분이 수석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럼 변호사님, 지금은 변호사가 되려면 이제 로스쿨을 무조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 사시라는 제도를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그냥 내 일을 하다가 갑자기 변호사나 이쪽의 업계에 관심이 생겨서 지원을 해서 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사시라는 제도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사시를 왜 폐지시킨 거예요? 사시가 이제 폐지된 거는 다양한 분야의 법대에서 사시 쳐서 이렇게 가는 그 길 말고 뭐 예를 들면 의사, 뭐 경영, 뭐 공대 이런 분들이 다양한 인재들이 변호사로 와서 변호사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취지 하나랑 그리고 많이 뽑아서 일반 시민들이 변호사 선임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문턱이 낮아진다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을 뭐 추구했던 것 같은데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변호사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수임료가 더 낮아지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시를 공부하다 보면 예전에 사시낭인, 사시패인 뭐 이래가지고 계속 사법시험이 될 듯 안 되면서 40대 넘어서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없애겠다 뭐 이런 취지도 있었고 뭐 그런 비판 여론도 있더라고요. 로스쿨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이렇게 안 되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로스쿨도 이제
나와서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신림동에 가서 마찬가지로 공부하니까 결국 달라진 게 뭐냐, 예, 그런 비판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쿨 얘기가 나와서 뭐 그런데 로스쿨 나오신 분들이 이제 뭐 계속해서 시험을 칠 수 있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오탈자라고 이렇게 한간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5번 시험을 쳐서 떨어지면은 더 이상 이제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분들은 이게 뭐 기회가 이렇게 박탈돼도 되냐 뭐 이렇게 헌법소원도 제기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분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시험이라는 게 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때까지 이렇게 들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횟수 제한을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사시도 예전에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폐지가 됐었거든요. 아, 사실도 예전에는 제한이 있었나요? 예, 사시도 이렇게 제한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로스쿨은 변호사를 만드는 학교인 건가요? 그렇죠. 로스쿨은 변호사를 만드는. 그러면 검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 같은 민간인들은 사시에서 시험 성적 제일 좋은 사람이 판사가 되고 그 다음에 검사고 그 다음에 변호사다 이렇게 했는데, 로스쿨에서 이제 로스쿨 마치고 검사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어떻게 네. 지원을 해요? 연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법 연수원 마치고도 검사 임용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사시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지필 시험을 치진 않았어요. 서면 시험을 그냥 면접으로 했었는데, 로스쿨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시험을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로스쿨 다닐 때 성적이나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로스쿨에서도 검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거든요. 로스쿨생들에게 그때 평가되는 그 점수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되고, 저도 연수원 다닐 때 그 검찰 실무를 했었는데 평가를 합니다. 그때 검찰 실무를 2달 정도 하는데 담당 검사님이 이 학생이 어떻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거기서 그게 뭐 결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진 않는데, 거기서 뭐 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안 좋은 점수를 주면은 임용이 힘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돼요. 변호사님은 사시 부활에 찬성하시나요? 예,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로스쿨을 가려면 기본적으로 드는 학비가 많이 들거든요. 이 생활비나 뭐 책값, 학원비 이런 거 드는 건 사시나 로스쿨이나 비슷하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간 등록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못할 수도 있고, 고졸 출신들 분들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고졸이라도 사시도 학점을 그냥 따서 할 수도 있거든요. 꼭 대학을 안 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기회가 조금 불균등해지지 않았나, 사다리가 조금 하나 없어진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